자, 계속해서 지적 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 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이라는 주제는 별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법조문이 구질구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존 따로, 복구 따로, 열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 공부하기 좀 편하게 제가 편집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자 이걸 지적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보 처리 시스템 없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지적 정보를 보존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구도를 보셔야 돼. 우리 앞에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다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른 데는 절대 승인 없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고 해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 주체 보셔야 돼. 시, 도지사 그리고 시군 구청장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때 시군 구청장은 지적 소관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존 하나 보셨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멸실, 훼손 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시, 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칠하고 별표하실 거 지체 없이 내릴 게 더럽게 없으니까 얘를 갖고 맨날 지체 없이를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데이터가 갑자기 날아갔다고요. 그럼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할 때 이제 장난칠 때 아까 이제 뭘 장난치면 제가 시군 구청장이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고요. 아주 밋밋한데 얘를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 자료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있고 또 하나가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물상 면적,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등이 있었죠. 면적, 이동, 면적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토지의 표시 항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이드 쟁점으로 지번이라든가 지목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여기 보니까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발행한 자 지적 공부의 등록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뒤에서 보겠지만 부동산 종합 증명서, 복제된 지적 공부 등을 가지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를 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전체 그림을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34페이지 가서 토지 이동 신청 등에 관한 주제 235페이지네요. 23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적 공부의 이 내용을 바꿔달라라는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235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경우에 따라서 뭐 지목 변경 등은 측량할 필요가 없고 합병도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 측량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 예, 측량을 해 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적부심사 등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하여튼 측량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가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235페이지 순서 보고 있다고요?
235페이지 이 토지 이동 절차 순서를 보고 있다고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렇다고요. 측량 결과도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 근거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의 기존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하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어떻다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측량 결과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여차 저차에서 이렇게 지적 공부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근거 서류를 가리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요, 일반 잡비 같은 거 쓸 때 지출 결의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처먹었을 때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 간식을 먹었다 몇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안 먹고 나서 나중에 안 써놨다가 나중에 액수가 안 맞으면 지랄 같잖아.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적 공부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바꿨다든가 경계를 바꿨다든가 이런 근거를 남겨놓은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지적 공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정리. 그럼 이제 뭔 얘기냐면 어떤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하나의 근거 서류가 될 테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도 다 하나의 근거 서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 등이 됐으면 혹시 지적 공부는 날아갔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 자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지적 공부를 반영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다 복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약간 표현이 다르죠? 측량 결과도 또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측량 성과도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표시하는 항목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가지고 지적 공부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원본을 뜯어내서 이걸 찾아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할 수가 있다. 한편 지적 공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본 발급을 해놨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어디 굴러다니는 게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도 다 복구를 할 수도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고 좀 이따 체크할 텐데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있으면 이 지적 공부의 등본과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도 다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혹시 지적 공부를 딴 데다가 복제를 해놨으면 그 복제된 지적 공부를 가지고도 어떻다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크게 두 개로 가는 거야. 측량 결과도 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의 지적 공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료였었고요. 그리고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등본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된 지적 공부를 딴 데다 우연히 발견을 맡겨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 바로 지금 복구 자료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자체를요 대가리 따서 되면 안 되고 순서를 알고 들어가야 돼.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가지고 지적 공부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가지고 등본과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다음에 복제된 지적 공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제일 짜증나게 되는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다음 중 토지 표시 항목에 복구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제일 더러운 게 측량 계획서 이런 것들은 아니죠. 측량 계획서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예비 계획을 잡는 거니까 실제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측량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 소위 토지 표시 항목에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지금 이제 토지 이동 절차를 미리 보여드린 이유가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된 지적 공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복구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아까 우리 지적 공부의 일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복구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해서 이게 뭐냐면 등기부가 소유 관계를 제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근데 등기부가 없을 때 확정 판결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이 토지 소유권이 아무개 것이다 라는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요? 토지의 표시 항목에
복구 자료라고 하는 거. 이게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결에서 복제된 지적 공부라든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해서 요걸 외우셔야 돼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외우셔야 돼요. 토지 표시 항목에 복구 자료 5개거든요. 딱 내기도 좋아.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나만 바꿔시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기도 편하고 좋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극단적으로 토 소유자 표시의 어떤 복구 자료하고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등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그런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았었고 이것만 내도 다 뒤져. 그래서 복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복구하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나머지는 노력하면 외워져. 보면은 대충 뭐 토지이동 정리결에서 측량 결과도 복제된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뭐 이런 거 다 외워져. 대충 스토리 알게 돼. 근데 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이걸 갖고 또 이제 5일 내, 7일 이내 뭐 이렇게 말장난 하게 되면 원맥 이건 또 뭘까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제일 짜증나는 게 지적 공부의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다시 전체 그림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 누가 한다? 시, 도지사,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청 등이 담당한다. 그래서 복구도 누가 한다?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특히 토지의 복구 토지 표시 관한 복구 자료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예, 그렇게 보셨고요. 자, 열람 보시가요. 환장할 놈들. 이걸 가지고 지금 30회 때 아주 엿먹으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구조를 보셔야 돼. 자, 보존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복구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러면 열람, 이게 지적 공부를 띄워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논리 체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얼마나 좋아. 근데 법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시군구청장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다 치고 읍면동장까지 들어가죠. 읍면동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지적 공부의 등본 등을 쉽게 띄워볼 수 있게 바로 자, 시군구청장 그리고 뭐가 된다? 읍면동장. 이걸 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나쁜 놈 새끼들이 그냥 시도지사에게 열람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와, 이게 미쳐버립니다. 지문을 보다 보면 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맞는데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시도지사까지는 갈 필요 없고 시군구하고 읍면동장한테 어떻다? 열람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가지, 4가지가 되겠군요. 첫 번째 체계, 보존도, 복구도, 열람도 기본적인 구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열람에서만 시도지사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열람에서만 어떻다? 시도지사가 빠지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다시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 이 정도가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적 정보의 보존과 복구와 열람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거야.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정보를 보존, 열람,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는 문제. 그냥 단순합니다. 다 지적 소관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종이 쪼가리로 하게 되면 다 누가 담당한다? 지적 소관청. 얼마나 편해? 무조건 다 자,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정보를 보존할 때 누가?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복구도 지적 소관청. 지체 없이 어떻다? 복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람도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잡지 않게 되면 개 짜증나요. 별 내용도 없는데 어찌됐든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돼. 그래서 여기서 올해 출제 포인트는 거의 유력한 것이 복구 얘기입니다. 복구 얘기를 가지고 뽑을 테고 아까 복구 주체는 이슈가 안 될 테고 하나가 지체 없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표시는 쟁점 안 될 테고 토지 표시 아까 5개 있었어요.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 지적 공부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복제된 지적 공부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이 별 내용 없어 보이는데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최근에 28인가 29회 때 미친놈들이 지적 서고의 설치 기준을 물어봤어. 그런 문제는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험생들 중하고 이제 결과 안 좋아서 다시 이제
학원 오시는 분들이 있어. 하여튼 더럽게 학원 오는 길이 멀어. 그래서 결국 안 좋아. 열 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 제껴. 사실은 제끼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하는 거야. 몰래 하는 거지. 그래서 나 개뻥을 치고 있어. 그러다가 떨어지겠지. 그럼 다음에 또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김동영을 찾아와. 3달 꼭 남겨놓고. 근데 매달도 안 와. 꼭 3달 꼭 남겨놓고 이제 와서 찾아와서 마치 꼭 물어보지 않았어. 저는 2년 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늦게 돌아오시게 되면은 신앙심이 아주 튼실해져 있어. 왜? 해도 안 되는 거 알거든. 그 방대한 두께를 가지고 읽어도 공부를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그때 와서 나랑 친한 척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올 때 손님 와도 딱 한 1년이나 2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멘트가 오면 반갑잖아. 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문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잘못 왔다 이거지. 그래서 손님들이 겁나 왜 지랄이냐, 손님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싫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 걱정 말고 가시라. 그러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인강을 보실 거야. 저 새끼 또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뜨끔한 분이 하나 있을 거야. 자, 요는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는 버리시는 거야. 극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할 때도 아니 대부분 그 3년 전인가 2년 전에 봤던 분들이 꼭 하는 소리가 지적서고에 설치 기준이 나와서 미친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진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봐. 11문제 다 맞췄어? 그러면 맨날 나왔던 거? 그거 못 맞췄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한 문제 하나 나와. 근데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 자꾸 보셔야 돼.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야.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재가 났어. 참 홍수가 졌어. 그럼 복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군인이고 뭐고 막 동원해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돼. 무슨 승인을 받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체 없이. 며칠 내 아니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겨서 어떻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바로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측량 결과도 소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 공부라든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오늘 벌써 한 5번 했습니다. 다 외워졌거든 불길한 예감 듭니다. 아니야.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단순 반복.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적 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이고요. 그 다음에 검토될 주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2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등록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돼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가 2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8가지의 각종 증명서가 있게 되는데 그 28가지 증명서를 원샷으로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다 담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상의 출제 포인트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표시 나와 있고요, 권리 나와 있고요, 교재 나와 있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지적 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다 카피해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카피해서 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토지 외 건물이 있으면 건물 대장까지, 건축물 대장까지 같이 포섭을 한다. 두 번째, 권리 관계. 권리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이 중심이 되게 되겠죠. 그걸 카피해서 다 입력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뭐가 되죠? 바로 규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가지고 다룰 건데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가격 나와 있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거, 규제라고 하는 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4가지 항목, 중심축이 4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28개 각종 등초본을 떼보면 알 수 있는 것을 한 장으로 다 서비스해 주는 게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5회 때 나왔었고 그동안 사이드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에서는 이런 식이야. 점점점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에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제일 부동산 종합 공부에 유력한 문제가 등록상이라는 주제. 자, 그래서 이걸
이걸 그냥 보면 이제 느낌이 잘 안 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면 확인 설명서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게 몇 페이지냐면 110페이지, 120페이지, 120페이지 언저리 같은데요. 자, 117페이지 있고, 자, 보면은, 자, 119페이지, 120페이지 가서 볼까요? 12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자, 121페이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12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 진짜 상 줘야 돼. 이걸 내가 한 페이지에 다 넣었다니까요. 진짜 이거 상 줘야 돼. 이게요, 글자, 저거, 개수 때문에 한 페이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뭔지를 하냐면은, 여기다, 줄간 가격을 125, 124, 123 이렇게 애매하게 갖고 바짝바짝 붙여갖고 가득 채워놓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셀 선택을 해갖고 오늘 이제 한글 설명드리는 거야. 셀 선택해서 내부 간격을 원래 기본이 0.5거든요. 0.45, 0.44 이제를 해가면서 아주 예술적으로 맞춰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121페이지 내용 있잖아요. 이거 만들고 나서 감동 먹어서 혼자서 기특해갖고 와 이걸 한 페이지에 넣었구나. 좋아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의 한 5시간, 6시간 했다는 걸 몰라. 그냥 저 새끼는 잘 하나 보다.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할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확인 설명서. 여기서는 기본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먼저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대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본 확인사항의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게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되게 될 테고,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된다. 그 다음에 돈 얘기 두 개 나와 있죠. 거래 예정 금액 등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나와 있죠. 이 외에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들어간다?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은 중개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또는 물어봐서 들은 사항을 가지고 확인 설명하는 게 뭐가 된다?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지금 또 뭔 별표를 해. 그러면 별표는 맨날 책에다 그냥 별표 들어갈 것만 책에다 넣어놨어. 그냥 오늘 되는 대로 대충 외우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다가 갑자기 확인 설명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구조를 보셔야 돼. 자, 확인 설명서 첫 번째가 대상 물건의 표시 나와 있죠. 토지가 뭐 몇 번지고 뭐 집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건물이 몇 번지고 이런 내용 바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영역이 뭐가 된다?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자, 권리관계라고 해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사항, 뭘 가지고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 영역이죠. 세 번째가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어떻다?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다. 그 외 건별상한, 용적률상한 여기는 추가가 되게 될 것이고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테고, 중간에 입관비 생략하고요.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 등 나와 있죠.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 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바로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내용들, 세 번째가 바로 공법상 이용 규제 얘기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 즉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 등을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가격이라고 해서 지금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포함될 내용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입관비를 제외하고, 세금 얘기는 어차피 별개 문제니까 입관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네 가지가 어디에도 포함이 된다.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들 중에서 가끔씩 귀찮으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토지대장,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거 안 띄고 한 세트로 그냥 뭐를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딱 첨부해가지고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예, 그럼 위법입니다. 그럼 위법이에요. 불법이야. 나중에 뭐죠? 시군구에서 탈탈 털 때 이렇게 편법 쓴 사람들 다 잡아냅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 250짜리입니다. 뭔 얘기냐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서 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용객 확인서 등등등을 하나하나 다 떼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을 먼저 만들어버리고 그 후에 부동산 종합공고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사실 의미상으로는 뭘 하면 돼?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 첨부해버리면 다 끝날 문제인데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중개업소를 다 단속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의 근거 자료 빼게 되면 혹시 누락되면 그걸 가지고 250 과태료 때리겠다고 경고를 한다고. 그럼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문을 못 열잖아.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어떤 문제, 거래가 안 돼. 그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방식.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했던 짓거리가 강남 지역의 중개업소를 이렇게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자들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자, 의미상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다 해결되는데 실제 중개업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법에서 표현한 대로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토지용객 확인서 등등등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 길게 들어갔는데 다시 원점 돌아와서 지금 기본 확인상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서 4가지가 바로 어디에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종합공부에 포함될 사항이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보셨어요. 자, 두 번째 이슈. 보존 지적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구조를 이렇게 가십시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때, 보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에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다르지만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즉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고 역시 부동산 종합 공부도 사실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조문에는 뭐가 없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래서 이때는 다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라는 표현 들어가면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처럼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얘기를 운운하지 않게 되더라도 다 누가 지적소관청. 그래서 문제 편집하는 제가 자주 편집할 때 두 개를 일단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요딴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책에는 안 맞지만은 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종합공부도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 자, 근데 이제 어려운 주제가 나와 있어요.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일정한 상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어떻다? 요걸 바꿔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등록상의 정정에서 소유자 정정이 있고요. 소유자 외 정정 요청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개 문제로 가십시다. 지적소관청, 소유자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자,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지적소관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이렉트로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근거 서류는요, 등기상 증명서 등 법원에서 발부하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바로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정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해. 세 개가. 다시 갑시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 공부 중에서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있어 바뀌었다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에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은 뭘 가지고 자 등기 필증 여기 요즘엔 등기 필정보라는 용어를 쓰죠. 옛날에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지금은 등기 필정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옛날 법이다 보니까 굳이 안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같은 거야. 등기 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과 완료 통지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때 본 거야 얘가. 그래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다 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지적소관청은 자 등기 관련 서류를 참조해서 어떻다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정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졌어. 자 좋아. 근데 어려운 게 이거야. 지적소관청은 자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상 나와 있죠. 그다음 머리 봐야 돼.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소유자는 바로 어떻다 정정하게 된다. 불일치 등록상은 어떻다 정정을 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대단히 까다로운 얘기인데 외울 때는 이렇게 가십시다. 소유자는 바로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바로 정정하면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뭐 대가리 따라서 외우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요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상 해서 우리가 주로 법조문에서 볼 상목은 불일치 등록상의 불자를 따는 거야. 불일치 등록상에서는 어떻다?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소정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더럽게 짜증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등을 활용해서 바로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근데 불일치 등록상 나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못합니다. 정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카피본에 불과합니다. 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원본이 있다고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에 관련해서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원본이 있다고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건축물에 대한 원본이 있다고 수많은 원본들이 있는데 그 원본을 짜깁기 위해서 새롭게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는 서비스가 뭐가 된다?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 해서 등기소에서 증명하는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소유자는 바로 정정하면 돼. 왜? 등기소가 최종 유권 해석기관이고 최종적인 기관이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구들이 있다고요. 걔들한테 야야야 바뀌었는데 반영 안 된 것 같다 바꿔달라라고 요청해야 되고 걔들이 원본을 바꾸게 되면 그걸 카피해서 어떻다 바로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울 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바로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면 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정정하면 된다. 불일치 등록상 어차피 소유자 외란 말이 들어갑니다. 불일치 등록상은 정정을 할 수는 없고 정정을 요청하도록 한다 해서 야 불요라고 했어. 불일치 등록상은 어떻다? 요청하면 된다 해서 두 가지 패턴이야. 그래서 제일 문제 구성 어렵게 하는 게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 등록성에 대한 정정 요청을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정정해야 된다. 틀렸다고 지적소관청 불일치 등록성에 대해서는 어떻다?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은 어떻다? 정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정하면 된다. 이건 문제가 안 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소유자 외에 관한 불일치 등록상은 정정할 수 없고 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나와서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 지금 낼 때가 됐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기로는 이제 계속 요즘에 사이드로 계속 구성했던 게 등록상 갖고 많이 구성을 했어요. 25일 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 그 후로 계속 등록상을 갖고 지문 2개씩 3개씩 뽑아요. 그래서 지금
등록상 빡센 문제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항상 뭐랑 같이 비교해야 돼?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개념과 비교를 하셔야 돼. 표시하고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이용 규제,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얻어다 부동산 종목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종목공부는 카피본이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등을 활용해서 바로 정정할 수 있지만, 정정을 해야 되지만 바로 불일치 등록상은 어떻다? 정정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자, 등록상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대응해서 소정불요라고 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일치 등록상은 어떻다? 등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보존 등 지적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한다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적 측량 등 이어갑니다.